하루 3시간 엄마 냄새. 엄마가 가진 놀라운 능력. 엄마 냄새가 아이의 인생에 기적을 만든다. 이현수. 고려대 심리학과 졸업. 대학원에서 임상심리 석사 박사. 고려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최근에는 부모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 20년간의 치료와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다. 태어나서 3년, 출산은 계속된다. 부모는 돈이 필요하고 아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기의 뇌는 태어난 후 완성된다. 아이는 냄새로 엄마를 각인한다. 엄마 냄새는 100%, 할머니 냄새는 50%. 엄마 냄새는 행복 호르몬을 부른다. 엄마가 좋은 사람이니 나도 좋은 사람이야. 아이가 애타게 바라는 것은 오직 부모의 관심. 내가 먼저 다가가마 내 엄마가 나에게 왔듯이.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엄마 아빠가 신나게 웃을 때. 엄마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다. 누구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해주지 못한다. 아기에게 엄마는 한동안 일정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5세에 15분 참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주 잠시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내주다. 하루 3시간 놀아주기. 3시간 놀아주면 3시간 더 오래 산다. 하루 3시간 비밀의 꽃을 피우다. 엄마랑 함께한 건 다 좋아. 아이를 사랑 손님처럼 대하라. 긍정적인 말의 힘, 한결같은 행동의 힘. 안전에는 과잉보호가 없다. 조기 유학 절대로 보내지 마라. 많이 걷고 뛰어놀아야 공부를 잘한다. 핀란드의 아이들처럼 살게 하고 싶다. 사랑은 절대로 뒤늦은 법이 없다. 지금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미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다. 사랑의 물고가 터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엄마 냄새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갇혔던 엄마 냄새를 돌려주는 법. 엄마에게도 아이가 답이다. 어린 시절 10년이 평생을 행복하게 한다. 잠든 아이의 맑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행복 가운데 하나. 하루 종일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보낸 식구들의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도 엄마는 아기가 혹시 감기에 걸릴까 이불을 여며주고 이마에 손을 대보기도 한다. 분주했던 오늘, 잠시 후 시작되는 정신없을 내일 사이 모처럼 찾아온 고요한 시간에 마음이 한결 진실해진다.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이 계속되었으면. 언젠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이는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지만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보면 작은 소망은 이내 힘을 잃는다. 몇 해 사이 내노라 하는 영재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하루하루 온갖 유혹.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목표를 이룬 아이들. 대한민국 엄마들의 로망인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지금 느끼는 평화가 진짜일까? 자살한 카이스트 대학생들에 대한 연민, 슬픔, 충격의 감정이 채 가시기도 전 인터넷에서는 카이스트 대학생만 대학생이야. 이미 숱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생활고, 취업난 때문에 자살했는데 우리가 그 젊은이들을 죽인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미흡한 행동이 만들어낸 사회적 병폐를 가장 약한 아이들이 온몸으로 받으며 자살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삶에는 구멍이 생겨 무언가 새고 있다. 아이를 대학 입학 맞춤형으로 키우다 보니 나머지 삶에서 와르르 무너진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다고 한다. 대학 입학한 뒤 80년을 더 사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긴 인생을 이끌어갈 선장으로 키우지 않고 학교에서 자도되고 학원에만 집중하고 성격이 나빠도 대학만 붙으면 다 용서된다. 우리 무덤 앞에서 아이가 엄마 남편이 바람났어. 마누라가 집 나갔어. 자식놈이 속 썩여. 제발 방법을 좀 알려줘. 이번에도 사교육 좀 시켜줘라고 꺼이끄리 우는 모습을 보느라 죽어서도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할지도 모른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과연 의학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 혹시 지금 자녀에게 일찍 죽어도 좋다, 명문대만 들어가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치타는 반경 500m 안에서 가장 빠르지만 그 거리를 넘어서면 다른 동물에 비해 빠르지 않기 때문에 500m 안에서 사냥을 끝내야 한다고 한다.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대한민국. 장기 마라톤인 인생에서 딱 500m만 열심히 달리는 치타와 그 부모들의 세상이다. 정신과에서 20여 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이 땅의 아이들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원인을 깨달았다. 첫째, 행복한 아이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들이 모인다는 강남을 가리켜 강남 불패, 강남 성공이 아니다. 그저 지지 않을 뿐이지 진정한 성공인지 장담할 수 없다. 두 번째, 뇌의 특성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교육. 실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다 보니 걷기 시작하고 말문이 터지면 바로 교육 현장으로 내보낸다. 태어나서 10년까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온기를 접해 정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호흡, 체온 등 생명 유지를 담당하는 뇌관이 1층. 희노애락의 감정과 욕구를 담당하는 변형계가 2층. 마지막으로 3층에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충동을 조절하는 대뇌 피질이 있다. 어미 몸에서 나오기 전 생명의 1층을 지은 아이는 15에서 20년 동안 감정의 2층을 짓고 1, 2층이 튼튼하게 지어진 다음에야 지성의 3층에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 1, 2층을 부실하게 짓거나 아예 짓지 않고 성급하게 3층만 거대하게 쌓으려 하니 어느 순간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적 자극을 들이붓는 것은 플라스틱 골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우리 부모들은 바로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알지 못해도 교육을 빙자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닥 없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 아이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줘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어린 시절을 돌려주면 대학 입학이 보장되느냐고 묻는다면 분명코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안정적으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취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느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자아실현 욕구가 먹고 자고 입고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선천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지각하는 것은 약 3세부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3세라는 나이를 본격적으로 교육 현장에 내보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입니다. 생명과 안전과 사랑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자연스럽게 자아실현 욕구를 느끼는 아이에게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의 순서. 때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싶은 동기를 갖고 이는 강요된 동기가 아니므로 자발적인 즐거움, 호기심, 창의력까지 동반합니다.
아이를 믿으세요. 아이도 양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시절이 사라진 아이는 천국의 맛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이라는 감정조차 모르는 아이에게 자발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허우적대며 부모석을 썩이는 것입니다. 대학만 붙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들으며 참았지만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계속되는 경쟁, 치열한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그들에게 행복은 언제 올까요? 한국 청년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미래의 행복은 모호한데 그것을 위해 노력하라니. 3세부터 교육 현장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에게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 시절을 돌려줘 100세 인생 행복한 주인이 되도록 키워봅시다. 이 아이가 나의 분신, 바로 나입니다. 아이의 행복, 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회복해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가진 놀라운 능력, 엄마 냄새가 아이의 인생에 기적을 만듭니다. 첫 아기를 임신 후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에게 맡길지 고민할 때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황당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임신하면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더니 애를 낳아놓고 보니 고생 끝 지옥 시작이었다. 산후 조리 기간 동안 몸조리는커녕 2시간에 한 번꼴로 깨어오는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고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까칠하게 말라가는 바람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퇴근하는 밤이 두려울 정도. 그 당시 나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 무지했다. 인간 아기가 기린처럼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하고 1년에 걸쳐 그저 먹고 자고 누워있다가 앉고 겨우 일어서는 것은 기린보다 몇천 배 복잡한 뇌를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확히 말하면 출산기간은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3년간이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아기가 나를 힘들게 했던 것. 3년 뒤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이 될 테니 엄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미리 준비시키려 하는 것. 말로 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정확히 해독할 수 있는 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울음으로 알렸던 것. 이제 엄마한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온몸으로 알리고자 했던 아기의 말을 해독해 모든 부모님에게 알리려고 한다. 아기가 하는 말을 모르면 아무리 태교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으니 꼭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동생과 둘이서 시장 가신 엄마를 기다리다가 나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눈을 떠보니 언니 이것 봐, 우리 엄마 냄새 난다. 벽에 걸려있는 엄마의 치마폭에 코를 대고 웃고 있는 내 동생. 아이는 냄새로 엄마를 각인한다. 엄마 냄새는 행복 호르몬을 부른다. 나비의 벌레가 번데기로 지내는 기간 동안 충분히 보호받아야 허물을 먹고 예쁜 나비가 되듯 일정 기간 동안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안락한 환경에서 보호받는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 지금 우리는 아이들의 번데기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번데기로 지내는 동안 엄마 냄새를 충분히 맡지 못해 사랑 결핍증에 걸린 괴물 나비들이 자라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나비를 낳고 만들었을까? 절대로 태어날 때부터 괴물인 아이는 없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을 뿐. 충분한 시간에 사랑을 주지 않은 채 그들의 껍데기를 함부로 다급하게 벗겨냈기 때문. 평생 신나고 즐겁게 하늘을 날고 꽃가루를 나르며 친구 나비를 사귀고 꿀을 빨아먹으며 재생산을 해야 하는 나비의 일생을
딱 나비가 되는 순간까지로 규정해 가혹하게 내몰았기 때문. 나비가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 오직 나비만 되라고 했던 것. 대한민국에서는 대학만 진학하면 나비다. 그 나비가 몇 개월 후 정신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날개를 접더라도 말이다. 엄마와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진 환상의 짝꿍. 짝꿍 냄새를 충분히 맡아야 아기는 뱃속에 있는 것처럼 느긋하고 안정되게 발달해 간다. 엄마는 출산만 끝나면 빨리 다른 짝꿍의 팔짱을 끼고 나가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지만 엄마와 아기의 짝꿍 계약 기간은 유감스럽게도 최소 3년. 이를 어기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심지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의 값은 유감스럽게도 아이다. 그런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내가 사인도 하지 않은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깨를 한번 올렸다 내리며 그것은 조물주에게 물어보라고. 당신도 엄마를 을로 만들어 긴 시간 힘들게 했다고 할 수밖에. 태어난 후 3살까지는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며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반드시 하루 최소 3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시기 이후에도 이 법칙의 효과는 여전히 놀랍다. 조기 유학 절대로 보내지 마라. 전두엽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이미 과부하된 심리 기능을 정리하기에도 눈이 빠질 지경. 낯선 곳에서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과업까지 수행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버티는 것. 하지만 이는 신생아가 억지로 걷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도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걷게 하면 발을 옮기는 걸음마 반사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걸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 혼자 조기 유학을 떠난 상태를 심리적 안전이 위협받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본다. 겉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듯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일시적으로 적응되는 듯 보이지만 티눈이 있는 발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다. 언젠가 발의 모양이 변하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조기 유학은 뇌 발달을 기제에 역행하니 비효율적이고 여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조기 유학의 성인기의 질병과 연결되는 기제는 이렇다. 우리가 원시인이던 시절 평온하게 쉬는데 갑자기 메머드가 나타났고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하지만 과잉 분비되거나 계속 분비되면 혈압,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아지고 면역성이 떨어져 병에 걸린다. 심지어 뇌세포가 죽기도 한다. 메모드도 없는 현대사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이유는 딱 하나, 사회적 압력 때문. 조기 유학 또한 사회적 압력 스트레스 하나가 된다. 아이가 이미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한다. 사랑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아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임을 인정하세요. 전문가가 아이를 다루는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며 그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사랑 결핍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을 100개 익힌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답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말하면 아이에게 최대한 엄마 냄새를 맡게 해주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숨이 헉헉할 지경인 엄마들이 원망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20년 동안 보아온 전문가로서 하루 3시간 엄마 냄새는 우리 아이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어떤 기술이나 기법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양육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힘들어도 돌아가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답이다. 갇혔던 엄마 냄새를 돌려주는 법. 와칭 저자 김상우는 랭어 교수의 실험을 포함해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유리병 1의 감사, 사랑, 유리병 2의 증망할로. 한 달이 지나 살펴보니 유리병 1은 누룩이 잘 발효되어 있지만 유리병 2는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하더라는 결과를 사진과 함께 실어 놓았다. 엄마에게도 아이가 답이다. 이 책에서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했지만 발달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엄마가 되었다면 이미 당신은 생산이라는 과업을 이룬 셈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통합의 과정을 통과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아이가 부모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끝을 보아야 가장 만족스러운 통합이 될 것이다. 어릴 때 짜장면을 먹고 도망갔던 사람이 30년이나 지난 후에 돈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스스로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도와 맹세 또한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우리는 기도와 맹세의 끝을 보아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질병과 사고로 끝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내일인 오늘을 살고 있는 엄마들은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고 왔으면 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또 만나요. 감사.